그랜저 실장과 아반떼 수석입니다. 뭐 저렇게 하니까 뭐 이제 별명들이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재산 공개입니다. 짚어볼 얘기들이 많은데요. 저희 뉴스특급은 좀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주제는 그랜저 실장 아반떼 수석 얘기를 했지만 이현정 의원님, 네. 먼저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이제 재산 공개 얘기는 할 텐데 저희가 한번 자동차로 좀 먼저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SUV 차량인 소렌토를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아마 뭐 여러 차례 공개가 됐었죠. 양산으로 주로 내려가실 때 타던 차가 바로 이제 소렌토 차량입니다. 아마 이걸 이제 오랫동안 SUV를 이용을 해서 본인이 직접 이동할 때는 하는데 사실 이제 선거 기간 중에는 카니발을 쓰셨어요. 이건 이제 아마 선거 운동을 이제 공식적으로 할 때는 그나마 이제 당에서 그때 후보 시절에 이제 그런 정당 쪽에서 이제 그 차를 해준 것이고 이거는 이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유한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김정숙 여사도 이제 그 스포티지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근데 두 분 다 참 저 한 개 다 SUV를 소유하고 있어요. 네,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SUV 하는 분들이 조금 이제 그 어떤 캠핑이나 운동성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두 분의 성향 자체가 좀 비슷한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문 대통령이 워낙 또 등산을 좋아하고 하니까요. 저희 두 분 더 나오셨습니다. 박상원 소장과 허성무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준비한 걸 한번 같이 보실게요. 저희 재산 공개 중에 포인트를 잡을 게 자동차가 워낙 재미가 있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자동차로 본 청와대 2010년 소렌토를 보유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아까 갑자기 이 차를 보니까 저 상향등 복수 스티커 갑자기 생각나요.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허 교수님. 예. 여기 보면 김정숙 여사가 2013년식 스포티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김정숙 여사도 운전을 잘 하시는지요? 이 운전을 못하면 양산 자택에 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고립된 산속의 집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접 운전을 해야만 각자가 그래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을 해야 되고요. 그 들어가는 길이 매우 좁고 약간 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는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아마 두 분 다 이런 그 SUV 차량을 쓰시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왜 지난번에 한번 보도에 대선하기 전에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 봉화에 왔던 분들이 양산지까지 아무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가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스티커로 왔다가 갑니다 하고 이렇게 연락처만 붙여놓고 가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뒤늦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집에 도착해보니까 그거는 스티커가 있어서 전화를 해보니까 통도사에 있다 해서 본인이 바로 이 SUV 차량을 몰고 직접 통도사까지 갔죠. 그럼 이제 같은 양산이라도 이게 방향이 전 반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킬로 이렇게 운전을 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자가 운전을 열심히 잘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직접 또 오너 드라이버가 있어요. 네. 이때 다른 이제 청와대 참모진들의 재산도 공개가 됐는데 조국 민정수석은 차량 총 3대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네. QM3, 아반떼, SM6. 어쨌든 뭐 대통령과 수석들의 차량을 보면 이제 진보 정권답다. 뭐 대형차, 그렇게까지 예상하네요. 차들이 좀 서민적이고 뭐 평범한데 조국 수석은 그 사적으로는 저하고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재산 문제인데 아반떼와 관계없이 재산이 뭐 조국 수석이 이 교수인데 재산이 왜 저래 많을까 한데 49억이더라고요. 실제로 조국 수석의 부친이 큰 사업을 부산에서 하셨고 또 굉장히 그 서열 뭐 몇 번째 들어가는 건설회사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집안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차량을 아반떼하고 QM3는 대형차는 아니죠. 그렇죠. 조 교수가 뭐 광남자파로 오해도 받고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차량은 뭔가 좀 어떤 진보적 스탠스에서 차량을 좀 타고 다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차량이 좀 세대는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두 대는 뭐 저 부인과 배우자의 공동 소유라고 하니까 세대 중에 자동차로 본 청와대 이제 소렌토 스포티지 뭐 여기 있는 뭐 세대 조국 수석 얘기까지 봤다면 사실 차 종으로 봤을 때 가장 이름값 있는 건 바로 임종석 비서실장의 그랜저인데 그런데 이게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이현정 의원님. 이게 10년째 같은 차라면서요? 그렇죠. 지금 이게 뭐 2006년식이니까 지금 뭐 TG 같은 경우는 뭐 꽤 오래됐고 사실 이게 이제 오래되면 기름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제 임종석 그 실장 같은 경우는 뭐 재산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지금 원래 이제 성동구에서 지역구였죠. 거기 살다가 이제 이번에 출마하기 위해서 지난번 은평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당의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예. 근데 경선 떨어지기 전에 사실 또 돈을 좀 썼습니다. 뭐 사무실도 마련하고 뭐 등등 한다고 해서 네. 또 없는 재산에 또 그 돈까지 쓰고 지금 이제 은평구에 이제 집 하나 있는 건데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에 비서실장이 안 됐으면 굉장히 좀 상황이 힘들었을 뻔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서 이제 청와대 이제 비서실장이면 차가 이제 꽤 그 좋은 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차량은 아마 이제 뭐 부인이 이용하든지 할 텐데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임종석 실장은 그동안 보면 특히 뭐 이렇게 국회의원 오래 하더라도 또 낙선에 있는 기간이 꽤 오래됐어요. 그것도 미국 연수도 가 있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차량은 그랜저 그냥 한 10년째 계속 지금 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식으로 보면은 임종석 실장의 차가 제일 오래됐는데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 더 연식이 오래됐네요. 김수현 수석인데 저 허성우 소장님. 네. 이 김수석이 좀 특이한 게 2005년식 마티즈도 있고 2002년식 아반떼 XD와 AD. 뭐 이거는 최신입니다만 어쨌든 소형 차를 중심으로 김수현 수석이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뭐 굉장히 이제 얼굴도 털털하고 이제 말씀은 많이 잘해요. 굉장히 재밌게도 하고 설명도 잘하고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그래서 김수현 수석을 굉장히 가까이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차량을 근데 왜 세 대나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이유를 모르겠는데 다 소형차고 국민차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이분의 성격을 좀 반영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옛날에 청와대 저도 잠시 같이 근무를 했는데 예. 뭐 정말 이 수수한 그 자체입니다. 스타일이. 예. 그 차에서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 느낌. 네. 그 소형차 세대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좀 재산도 이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대선을 치렀기 때문에 재산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변호사님. 네. 오히려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네. 의아해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니 1년 동안 선거도 치르고 하셨는데 어떻게 예금이 3억이나 늘었지 하실 그러니까. 텐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자서전이 있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 그거 포함해서 지적재산권이 한 9가지 정도 있고요. 또 김정숙 여사도 정숙 씨 세상과 바랍니다라는 뭐 이제 저작재산권을 바랍니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세도 분명히 큰 한몫을 했을 것 같고 또 일각에서는 뭐 법인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정산하는 과정에서 또 현금이 좀 늘어났을 것이다라고 해서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늘어난 것 같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걸로 뭐 이 지금 예금이 추가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저도 오늘 이렇게 쭉 보면서 느낀 게 그 임종석 실장이 제일 차 명으로는 좋은데 중고차 가격으로 제일 쌀 것 같네요. 뭐 2002년식 아반떼 XD도 아 거기 아주 숨어져 있네요. 네. 그 앞에 4대 중에. 네. 저희가 자동차로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진짜 재산 문제를 재산 공개, 첫 번째 공직자 재산 공개 얘기를 해본다면, 근데 아까 잠깐 문 대통령이 잠깐 이제 밤에 청와대를 활용했던 홍은동 자택 포함해서 양산 자택까지 문 대통령의 보유 부동산은 총 2채네요. 그렇습니다. 양산 자택은 이제 원래 부산 시내에 자택이 있었는데 이 양산 자택이 어느 그 미대 교수님이 이렇게 이제 전원 생활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자택이었는데 불편하다고 이렇게 바꾸자고 이래서 이렇게 바꿔갖고 가서 살고 있는 그런 집입니다. 워낙 산속에 있으니까 땅값이 거의 없죠. 그럼 거의 건축비밖에 없는 그런 집이고요. 터는 조금 넓은 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서울에 오시면 또 있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양산, 부산 쪽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서울에 거주하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예. 서울 집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뭐 다 아시다시피 그 홍원동 산동네 좀 걸어서 한참 올라가는 거기에 빌라를 이제 좀 저렴한 데죠. 그렇게 구해서 결국 카메라 나왔던 저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자원 경치와 공기는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지하철에서 약간 멀기 때문에 불편하시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뭐 이 지방에 그 주로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 분들이 정치를 하시면 서울에 어쨌든 숙소가 있어야 됩니다. 숙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집을 하나 샀으니까 그나마 이제 경우의 수가 좀 좋은 거고요.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 서울에 와 있는 분들 보면은 뭐 원룸이라든지 또 자녀분들과 함께 아주 좁은 데를 빌려서 있거나 이런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이런 재산 공개가 나오면 항상 제일 먼저 누가 제일 많나 이걸 보시잖아요. 장하성 정책실장이 제일 많더라고요. 93억인데 눈에 띄는 게 부동산 예금도 있었지만 대기업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원래 장하성 네. 실장이 집안이 워낙 유명한 집안이지 않습니까? 또 네. 특히 이제 지금 사촌의 장하준, 뭐 장하진, 네. 뭐 또 있고 지금 이제 그 집안 자체가 보면 뭐 이 호남에서 알아주는 하여튼 수제 집안의 하여튼 그 유명한 명문가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뭐 집안에서 뭐 장관만 해도 뭐 나오고 지금 뭐 유명한 분들이 꽤 많이 나온 집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집안의 재산과 함께 네. 이분이 옛날에 이제 소액 주식 운동을 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운동을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어떤 소액 주주들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대기업 대주들의 어떤 힘을 이제 그 견제하겠다 이렇게 해서 네. 했는데
근데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같이 했거든요. 네. 근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다 한 주씩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어떤 면에서 한 네. 주씩 가지고 이제 네. 소액주주 해놓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장하성 실장을 보면 굉장히 꽤 많은 주식들을 이제 소유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주식 뭐 80주라든지 네. 뭐 삼성전자 한 주당 뭐 수백만 원 하니까 그렇죠. 꽤 돈이 많죠. 뭐 네이버라든지 뭐 하여튼 알나가는 알짜배기 회사 주식을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조금 장하성 실장이 만약에 이제 장관 후보로 됐으면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됐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겠네요. 솔직히 이제 이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그냥 임명하면 끝나는데 장관이 됐으면 이 재산의 어떤 그 왜 소액주주 하는 분이 왜 알짜배기 회사 주식만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런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소액주주 운동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거 하지만 근데 이 주식 자체가 보면 이 소액이라도 꽤 삼성전자 주식은 뭐 소액 주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네이버 주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상당한 주식인데 사실 근데 이번에 그 정책시장 들어오면서 주식을 다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책에 들어오면 다 배치 신다고 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 다 팔아서 현금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은 이제 주식이 없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번에 그 청와대 전체 그 수석들의 평균 재산을 올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원래 이분은 저 정주 할아버지가 호남 신안에 만석군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할아버지 형제간들은 저는 다 독립운동에 투신하셨고 굉장히 고초도 겪으셨는데 그래도 집안 전체가 또 재산도 잘 지켰던 것. 대개 이제 독립운동하면 3대가 정말 망하고 힘들다 하는데 예. 이 집안은 아주 지혜롭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아니 93억이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장하성 실장이 정책실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 자식 자랑, 돈 자랑, 집안 자랑을 본인은 돈 자랑을 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이번에 문재인 정권의 최고 부자로 이제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또 저런 인터뷰가 또 세상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상호 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흔한 선입견이 있죠. 뭐 보수는 좀 부자일 것이고 진보는 좀 가난해야 된다. 이게 사실 편견입니다. 편견인 것이고 그 네. 부가 뭐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득된 부라면 그건 사회적 지탄이지만 보수 진보를 갈라서 부자 가난의 어떤 등식은 그야말로 그 이제 편견인 것이고 장하성 이제 실장 같으면 논란이 되는 게 아까 정리를 잘 하셨지만 소액주주 운동을 쭉 이제 평생 하셨는데 대기업 주식이 왜 이래 많으냐의 부분은 논란은 될 수 있지만 이 부의 원천 자체가 뭐 이분이 과거에 권력이 있었다거나 뭐 부정 축제를 했다 이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뭐 대중들이 좀 재밌게 볼 측면은 있지만 이거 자체가 뭐 문제가 있다 뭐 그렇게는 봐지지는 않습니다. 네. 뭐 문제가 있다는 건 전혀 아닌데 비교가 좀 되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그 청와대 참모들의 면면 재산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 거예요. 아까 이건 뭐 요번은 조금 뒤에 할 거고요. 예. 앞부분에 아까 잠깐 갔던 거. 예. 제가 원했던 게 저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조국 수석이 49억 원으로 좀 예금만 20억 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반면 저쪽 이제 문 대통령 오른쪽에 있는 임종수 실장이 4억 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조국 수석이 좀 사실 다들 좀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진보적인 활동들을 이제 많이 했고 하면서 조국 수석의 재산이 저렇게 많았나 했는데 조국 수석의 부친이 이제 그 학교도 운영하시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사업도 하셨기 때문에 꽤 재산이 많고 또 부인 명의로 된 재산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특징적인 뭐냐면 다 현금 재산이 많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아마 그 수석으로 있으면서 지금 현재 현금 자체 예금이 20억 정도 있다는 거는 이거는 뭐 상당한 재산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놀라운데 사실 그동안 학계에서 이제 통용되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강남 좌파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좌파들은 세미나를 하면 호텔에서 하고 우파들은 저기 어디 식당에서 하고 거의 그만큼 이제 부 자체가 보면 예전에 초기와 달리 이제 3세 이렇게 내모으면서 실제로 이제 그 부유한 집안에 자라면서도 생각은 조금 진보적인 이런 분들이 꽤 학계에서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수 했는데 조국 교수가 왜 재산이 저렇게 많지 뭐 이렇게 했는데 저희 고등학교 동기들이 봤을 때는 생각보다 좀 작네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큰 사업을 부친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조국 교수를 아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재산이 좀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부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조국 교수가 사업을 하거나 정치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적인 인상 비평을 하자면 조국 교수가 돈이 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생각보다 많다는 뭐 그런 측면은 있지만 동기들이 봤을 때는 생각보다 좀 작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이 청문회를 하자는 게 전혀 아니고요. 뭐 첫 번째 재산 공개 면면
그리고 어느 수석, 어느 실장이 또 어떤 지금까지 삶의 역경이 있었는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제 또 부동산에서도 이제 요즘에 관심이 많잖아요. 부동산 정책도 발표되고. 근데 조국 수석은 건물이 5채, 장하성 네, 실장 같은 경우에도 건물 2채. 이러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네.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좀 비슷하게 네. 최초의 재산을 축제하는 과정에서 뭔가 권력이 개입했다거나 부정하게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왔다면 모르겠지만 네. 우리 지금 뭐 다주택자들 중과세하고 뭐 양도세 중과세 하겠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건 세금 잘 내시면 됩니다. 그냥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뭐 지금 어쨌건 장하성 실장하고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 이미 알려진 바대로 지금 재산 공개된 대로 재산이 많은 상황이니까 이걸 굳이 또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굳이 있을까? 그건 뭐 이분들이 뭐 1가구 2주택 이거 지금 정책하고 반해서 하나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년 4월까지 안 팔면 또 중과세 이분들도 잘 내면 뭐 전혀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잘 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뭐 그게 이건 두 개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 이번 국가 정책하고 안 맞아. 이건 비난받아야 돼. 이런 소지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청빈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은 네. 청부, 뭐 깨끗한 부자는 더 좋은 거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뭐 그걸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는 없고 세금 잘 내고 주어진 규칙 잘 지키는 부자는 뭐 존중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뭐 여기는 얘기 쭉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재산 공개 관심이 참 많아서 사실 근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인물보다 이분의 얘기에 가장 많은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윤석열 지검장인데 64억 7천만 원. 뭐 재산이 그렇구나. 라는데 뒤에 밑에 보시면 본인 명의는 불과 4%밖에 안 됩니다. 이현정 의원.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윤석열 지검장은 사실 이제 결혼을 꽤 늦게 하셨어요. 2000년도에 사실 결혼을 하셨거든요. 엄청 늦게 하셨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총각 생활을 꽤 오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고시도 사실은 이제 3차 시험만 한 9번 떨어져서 사법시험도 굉장히 늦게 됐어요. 그러니까 동기들보다는 뭐 나이가 한 9살, 10살 정도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동기들 중에서도 뭐 큰형님 대우를 받고 있고 또 이제 결혼 자체도 상당히 늦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늦게 결혼하면서 그 결혼한 부인분이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인의 재산이 이번에 이제 재산 공개를 하면서 사실 많이 이제 그 기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지검장 아시는 분들은 완전히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많았지? 오해를 하실 분이 있는데 본인 재산은 한 2억 원밖에 안 됐어요. 옛날에는 이 부채까지 과다로 신고하는 바람에 경고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채가 한 4억 되는데 실제 재산은 얼마 되지 않고 이제 그렇게 된 적도 있는데 본인 자체 재산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인 재산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신고를 하면서 부인 재산이 다 저렇게 공개되면서 재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말씀하셨던 그 과다 신고해서 징계받은 게 이게 여주지청장 시절이었어요. 2013년입니다. 2013년 10월 달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는데 저도 이런 방식으로 징계를 받는 거 세월호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이쪽 생활을 하고 있지만. 보니까 한 5억 1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신고를 하는데 그중에 부채가 4억 5천이었는데 그걸 깜빡하고 부채라고 안 하고 5억 1천만 원을 다 신고를 한 거죠. 네. 그럼 실질적인 재산 가치는 6천만 원이잖아요. 4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나 돈 더 있어 그러고 신고를 하게 된 셈인데 보통은 있는 재산을 숨겨서 허위 신고라는 경우에 징계를 받는데 이런 실수로 인해서 오히려 과다 계상된 것을 징계를 한 거는 저도 처음 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이거 그 당시에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살짝 나왔던 건 사실이죠.